보스터과 코탭 전세에 계신 와디의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여러분들, 스니커 하우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에서 스니커 하우스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글들 막 올라오고 있고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유 게시판이 전 제일 재밌는데, 어쨌든 어저께 스포츠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외 축구, 해외 농구, 국내 축구, 국내 농구, 해외 야구, 국내 야구 이야기 마음껏 하실 수 있고, 아더에러 게시판과 뉴발란스 게시판 신설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그 스니커 하우스에서 엄청나게 재밌는 글들을 쫙 써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락님. 그 성락님의 글과 신발을 베이스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스퍼 신발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것과 연결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저한테 다 빌려주셨다. 대박이다 라는 것. 이 모든 영상은 성락님의 글을 베이스로 촬영이 되었고요. 자세히 볼 수 있는 링크는 밑에다가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나이키와 카니에 웨스트의 콜라보레이션, 아니 카니에 웨스트가 조금이라도 디자인에 관여를 한 신발 중에 1번은 뭘까요? 저는 베이프스타인 줄 알았는데 바로 에어 180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2005년과 2006년 그쯤에 제작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제품은 발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모델에다가 카니에 웨스트가 나 요 컬러 쓸래, 요 소재 쓸래 이러면서 색깔만 입힌 거죠. 지금 트래비스 스캇이 하는 것처럼 조던, 덩크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카니에 웨스트가 만들었던 앨범 칼리지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그 앨범의 컨셉을 이 신발에다가 녹인 겁니다. 근데 이게 샘플이라고 해요. 발매가 되지는 않았고 샘플로 몇 종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작 연도가 나와 있지 않고 한 2005년, 2006년 막 이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카니에와 베이프스타의 콜라보레이션이 발매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저도 너무 기억에 남는 것이, 이 당시에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베이프샵에 저도 이게 나왔다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딱 갔는데 뭐 이미 있을 리가 없지. 근데 베이프 옆에 그 모든 리셀샵에 이것들을 5, 6쪽씩 쫙쫙 놓고 팔고 있었던 엄청난 리셀가를 부르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에는 뭐 베이프나 BBC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던 시절이었고, 카니에 웨스트도 그런 부트렉 문화, 에어포스 원의 실루엣을 가지고 로고만 다시 바꿔서 만드는 그거를 이제 베이프가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이런 부트렉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이프스타와 함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앨범에 곰 모양 탈을 쓰고 있거든요. 그 곰 모양을 신발 뒤에 박은 제품을 발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곰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카이카이 키키. 이 곰 모양으로 유명한 무라카미가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흑인 음악과 일본의 아티스트들, 일본의 패션과의 콜라보는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베이프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리복이랑 합니다. 리복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이지와 함께 에스카터라는 모델을 발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카니 웨스트가 또 칼리지 드롭아웃의 이미지를 넣은 에스카터 제품을 2008년도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의 이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리복 아이스크림 신발과 좀 비슷한 디테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에어조던 6와 돈다 웨스트, 얼마 전에 카니 웨스트의 앨범 제목이 돈다였잖아요. 그 돈다는 돈다 웨스트, 카니 웨스트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2008년도에 카니 웨스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돈다 웨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에어조던 6의 샘플을 만들어냈는데 이 제품도 역시 발매는 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혓바닥에 박혀져 있는 장미가 엄마한테 바치는 그런 사랑의 표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나이키의 에어 허라치 08과 카니 웨스트가 콜라보를 하게 됩니다. 딱 5켤레만 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글로우 인 더 다크라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리플렉티브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작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드디어 에어 이지가 발매를 합니다. 그래미 어워즈 50주년 무대에서 카니 웨스트가 올라와서 이제 반짝반짝 막 하는 그런 안경을 쓰고 막 공연을 하는데 진짜 시선을 압도하는 거죠. 옷부터 막 안경까지 막 번쩍번쩍 하는데 막 스트롱거부터 노래 시작 나오니까 막 관중들 미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다가 헤이마마 퍼포먼스를 할 때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래도 좋고 카니 웨스트도 좋지만 뭐 신었어 이거? 뭐 신은 거야? 제가 옛날에 장우혁 형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진우션 형도 마찬가지로 H.O.T 막 진우션 이게 나오면은 뭐 신은 거야 저거? 신발 뭐야? 이걸 봤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 20년째 30년째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신었어? 근데 헤이마마에서 신은 신발이 내가 못 본 신발인데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야 했더니 이게 Air Easy 1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실루엣. 이전에는 있던 제품에다가 컬러만 입힌 거라면 아예 새로 짠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몰드라는 게 있어요. 신발 모양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소재를 넣고 이게 굳힌 다음에 신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제품이거든요. 카니 웨스트를 위해서 나이키가 Air Easy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첫 번째 공개 장소가 그래미 어워즈 50주년 기념 공연이었던 거죠.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나이키에서 만든 카니 웨스트가 디자인한 신발이 빵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때? 미쳐 안 미쳐요? 미치죠. 그게 2009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카니 웨스트의 디자인과 뭐 어떤 파워들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좀 옷 좀 잘 입는 래퍼 이런 친구였는데 이 신발을 기점으로 이제 디자이너 쪽으로 조금 넘어간 거예요. 발을 걸친 거예요. 래퍼의 영역에서 패션의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거죠.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 에어 이지 1의 미드솔은 에어 레볼루션 그 다음에 에어 알팔루션에서 미드솔을 가져왔어요. 조던 3 미드솔이 아닙니다. 디테일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에어 조던 3에서 앞코 톱캡의 디테일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가져온 건 아니죠.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발목 부분은 이제 에어 조던 5에서 가져왔습니다. 뭐 조이개나 그런 거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스피사이크라고 하는 제품도 약간 이런 디자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트렌드가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약간 이런 거였는데 스피사이크는 정말 사람들이 또 무섭다. 5개 있으니까 약간 드래곤볼의 셀 이런 느낌? 어쨌든 에어 이지 1은 보기가 편안한 거예요.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인기를 끕니다. 처음에 이 신발을 기획할 때 카니 웨스트는 아웃솔 바닥에다가 LED를 넣고 싶었대요. 나이키 맥처럼. 근데 신발 무거워져 배터리 팩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아웃솔의 기획 단계에서 LED가 빠지고 야광솔이 들어간 거예요. LED가 들어갔으면 더 대박이었겠죠. 어쨌든 그 어마무시한 무대 에서 신었던 그 에어 이지 1 샘플 제품 발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검정색 샘플 제품이 얼마 전에 소더비 경매를 통해서 한 20억 원에 낙찰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운동화의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운동화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카니 웨스트는 루이비통이랑 손을 잡습니다. 2009년도에 돈, 제스퍼, 허드슨 이렇게 3가지 모델을 발매를 하는데 나이키와 베이프도 좋아했지만 루이비통도 좋아하던 카니 웨스트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루이비통과 손을 잡은 거죠. 돈, 제스퍼, 허드슨 이거는 자기 친구들 이름이에요. 카니 웨스트는 시카고 출신인데 시카고에 그 어렵게 살던 친구들을 계속해서 밀어주는 이런 친구입니다. 그 중에 돈이 이제 돈씨라고 저스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돈씨 조던2 이런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느냐? 바로 카니 웨스트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줬던 거. 너네 어렸을 때부터 내 친구들 하면서 밀어준 거죠. 그러니까 로우컷이 허드슨, 미드탑이 돈, 하이탑이 제스퍼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는 제스퍼의 핑크가 가장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저렇게 화려한 핑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파격이었고 시도였고 그런 파격적인 시도를 한 사람이 역사를 쓰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리뷰도 해드렸지만 하이피스트 선정 가장 역사적인 신발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당연히 반발들이 있겠죠. 당시에 뭐 이제 한 자리 좀 하고 있던 디자이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발목에 있는 두툼한 스트랩이 야 이거 좀 별론데? 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나온 제스퍼 블랙과 화이트 모델에는 발목 부분 좀 개량돼서 발매가 되는 히스토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역사적인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나이키와 카니 웨스트의 콜라보레이션 에어 이지 2 솔라레드와 퓨어 플래티넘 모델이죠. 그러니까 1은 2009년, 2는 2012년 3년의 갭이 있습니다. 스니커 역사상 거의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평가받는 이 에어 이지 2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일반적인 갈색 당시에는 이게 나이키 스포츠웨어의 박스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는 발매를 했습니다. 와우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매를 했고 저도 갔었다가 광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있습니다. 안에 박스에 보면 에어이지2 에너지 9.5 508214-006이라고 되어 있고 275 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여기에 이렇게 더스트백이 들어가 있는데 이 더스트백 가운데는 이집트의 신 호로스의 실루엣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나이키 스포츠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스트백 끝에는 이렇게 에글릿이 아주 무거운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이지의 상징처럼 이렇게 에글릿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겠고, 이 제품이 나이키 에어이지2 솔라 레드 제품입니다. I heard they checking for me, no one checking on me, so I had to go run up a check. I got the message on me, ain't no flexing on me, my attorney gon' call and collect. Blessings on blessings for me, my successes only made them envious, they got upset. I had to put all their egos in check. I want the money, the power, respect, and I heard you know so-and-so, you not a threat, cause I really know so-and-so, they like my family, so they go pretend that they cool till they bust at your motherfucking chest. I'm getting gutter, my flow been like butter, my check in the bank. They see the number. All of my haters feel one of two ways. Really upset or they show some respect. I can't even think about it. I've been up, so read about it. 자, 동시에 같이 나왔던 제품은 요게 에어이지2 에너지 50821410-1이고요. 요 제품이 이제 퓨어 플래티넘 제품이 되겠는데 똑같은 더스트백에 색깔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더스트백이 들어있고요. 요 제품이 바로 퓨어 플래티넘 제품입니다. Cause I head tall like I'm on my tiptoes, baby. You think a little too small. I got big goals, baby. Hey, where the money at? Look, I just need the info. Pronto, I go and get it and split it with my kinfolk daily. And I'm the type of that might change my number on you. Yeah, that's how you react when people took a slumber on you. Pretty brown skin, baby. I can see the summer on you. You see all the bread, and I know it make you wonder, don't you, don't you, don't you? Ooh, I ain't surprised at all. Seen them rise. 일단 이 친구보다 훨씬 더 몸집이 컸던 에어이지1의 실루엣을 좀 다듬은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에어이지1이랑 루이비통 제스퍼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스트랩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디테일들을 볼게요. 이 앞에 혓바닥에는 아까 더스트백에서 봤던 호로스의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호로스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등에 있는 스트랩을 이렇게 딱 떼면 여기에 놀라운 이집트 상형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상형 문자는 이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에어이지1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에어이지1은 전부 다 가죽이었다면 요거는 메쉬 소재를 사용해서 좀 가벼운 그런 기능성을 확보했고요. 여기에 가죽으로 신발끈 조이개를 넣었습니다. 에어이지1에서는 플라스틱 재질로 에어조던 5에 들어가는 조이개와 같은 조이개였는데 여기는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클래식한 멋을 더해줬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에글릿이 들어가 있었고 이 컬러는 금색으로 에글릿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걸을 때마다 굉장히 거슬린다라는 것을 신어본 적이 없으니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미드솔은 테니스 스타 안드레 아가시의 시그니처 신발이었죠. 에어테크 챌린지 2에서부터 이 미드솔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아웃솔과 이 아웃솔은 둘 다 야광이라는 것도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 발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뱀피 느낌, 파이톤의 뱀피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나이키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후면은 이렇게 올록볼록 되면서 뒷목을 표현한 거라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에어는 비저블 에어, 우리가 보통 에어라고 부르는 그 에어고요. 아웃솔은 나이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스트랩에도 이 뒷목과 마찬가지의 볼록볼록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안에가 완전히 핫핑크, 퓨어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여기 삼각형으로 펀칭이 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상형 문자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 중에 너는 어떤 게 더 예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에어이지2도 국내에서 발매했지만 너무나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 당시도 매니아층이 상당했습니다. 이거를 뭐 줄 서서 막 달려가서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당첨이 안 됩니다. 워낙 소량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신발이 막 수백만 원이 되는, 진짜 막 사람들 어이없어 하고 막 이랬는데 뭐 어떡해요. 수량은 없고 진짜 미친 듯이 예쁘고 히스토리까지 다 갖췄는데 그렇게 이 제품이 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 사람들은 진짜 카니에 웨스트가 대단하구나, 이 에어이지라는 신발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빡 받게 되죠. 그러다가 2014년도 이 에어이지 1, 2가 너무 성공을 하니까, 성공이라는 건 사람들의 이슈를 막 끌어모은 거예요. 나이키도 그때는 그런
이런 이슈를 처음 봤으니까 좀 초짜 시절이죠. 나이키도 뭐야 이거 물 들어오는데 이거 노를 얼로 줘야 돼? 막 이런 시절이었어요. 카니 웨스트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받았다. 나 이렇게 돈만 받고 땡 하고 이거 싫어. 아 나도 조던처럼 해줘. 나 에어이지 시리즈별로 내고 싶은데 신발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나한테도 인센티브를 줘. 나 계속 디자인할게. 너네랑 같이 하고 싶어. 근데 나이키가 이러는 거죠. 아씨 우리 스포츠 브랜드라 그거 운동선수랑만 하는데 너는 저기 래퍼잖아 래퍼. 그러니까 카니가 좀 구질구질하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나도 스포츠 선수야. 나 무대 위에서 뛰지. 달리고 막 격하게 움직여. 점프도 하고. 조던은 코트에서 뛰고 나는 무대에서 뛰는 거야. 나도 스포츠야. 막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냥 숫자적으로만 얘기했으면 될 거를. 이거를 또 DMZ인가? 힙합 라디오에서 막 열받아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인터뷰도 굉장히 회자가 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거 못할 것 같아 카니. 미안해.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카니 웨스트가 이거랑 똑같은데 이상한 시뻘건 신발을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레드 옥토버라고 불렸거든요. 빨간 10월달. 우리는 그거 언제 레옥 언제 나와 레옥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인터뷰가 나온 거야. 카니 가만히 있지. 레드 옥토버 발매해야지 이거. 왜 싸워갖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에어이지2 레드 옥토버와 카니 웨스트가 주구장창 신어갖고 이미지만 더럽게 많이 나왔는데 발매는 아직 안 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약 취소되고 뭐 카니 끝났다 저기 나이키랑 손절했다 라는 썰이 돌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트위터에서 나이키가 트윗을 디리링 올립니다. 너 지금 나이키 에어이지2 레드 옥토버 살 수 있다 하고 미국 공홈에다가 소량으로 뿡 푼 거예요. 1000적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그 트위터 알람 설정 해놓은 사람들만. 여러분 발매 정보는 역시 스니커 하우스가 가장 빠릅니다. 그렇게 발매된 레드 옥토버 모델입니다. 성랑님 땡큐. 요 빨간색 박스에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박스가 크죠. 안에는 역시 빨간색의 더스트백이 들어가 있고 구성은 똑같습니다. 바로 이 제품의 역사적인 레드 옥토버 제품. 정말 대단, 애단, 옹장해지지 않습니까? 이 제품은 지금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막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나이키는 원래 이거를 취소하려고 했어요. 발매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카니 웨스트 나이키랑 손절하고 아디다스로 간다는 이야기가 이제 파다하게 돌았거든요. 근데 나이키는 이제 카니가 떠나기 직전에 돈다도 유니버설에서 자기 컨펌 없이 앨범 요번에 발매했다면서요? 에어이지2 레드 옥토버도 카니 웨스트의 컨펌 없이 나이키가 싹 풀어버린 거예요. 아디다스 가기 전에. 마지막 골을 빤 거죠. 그래서 카니 웨스트가 아디다스로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이 신화적인 신발을 남기고 떠나게 된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랑님의 여담을 더해보면 이 모델이 이제 미국 공원만 나왔으니까 나코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한국도 레옥이 소량 입고됐다. 나코탭을 달고. 그래서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이키와 카니가 판이 깨지면서 출시를 못한 거죠. 그래서 다 본사로 반품하거나 폐기를 해야 되는데 한 8켤레 정도를 누가 쓱싹. 이 모델도 바로 그 나코탭 버전이라는 거죠. 이게 또 GD한테 하나 갔고 태양한테 하나 갔고 나머지 6개는 막 누군가 가지고 있겠죠, 나코탭을. 옛날에 스니커하우스 2에서 어떤 구독자분이 나코탭 달고 신고 오셨어. 뭔지 아시죠? 이게 나코탭이 있어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어 이지2 요 3가지 모델을 한번 리뷰해봤고요. 오늘 귀하고 소중한 신발인 만큼 스토리까지 쫙 더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긴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 3가지 모델 중에 여러분들의 원픽은 과연 어떤 제품인가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와디의 신발장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you.